지금 경주 박물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오찬겸 확대 회담 그리고 정상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그리고 어떤 결론이 나올지 경주 현지에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멀리 내려오셨습니다. 예, 저희가 지금 저희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가 개최될 화백 컨벤션 센터 앞에 있거든요. 예. 경주 박물관과는 한 8km 떨어져 있는데 아까 보니까 박사님과 같이 들었을 때 마리넌 헬리콥터 소리도 들었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동하는 상황도 저희가 다 지켜봤습니다. 이번 정상회담 보니까 그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 언급 중에 피스메이커 본인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 그런 정상회담에서 했던 발언을 또 했단 말이죠.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완전히 헤어질 결심, 우리를 완전히 적대시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해도 상하는 행동은 하지만 대화 상대로 취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지가 없어요. 누가 와도. 그러니까 물꼬를 트는 건 트럼프가 해달라. 피스메이커, 메이킹. 예. 그러나 여건 조성은 내가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입구를 형성하는데 한반도 문제 해결하는데 입구 형성 단계에서는 역할을 나누자. 예.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둘 다 만날 필요성이 있고 만날 의지가 있으니까 먼저 물꼬를 트고 우리는 여건을 조성하겠다 요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흐름은 보면 크게 보면 이제 깜짝 그 상봉 미팅은 좀 물 건너가는 느낌이에요. 예. 물론 극적인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러나 크게 아쉬워할 건 없다. 음. 왜냐하면 이번에 둘이 만나도 사전 조율이 된 의제가 조율된 회담이 아니고 예. 정치적인 이벤트거든요. 그러면 합의문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꼬를 튼다는 의미는 있지만 그러나 의미 있는 진전은 기대하기 힘든 상황이었고 두 번째는 지금 경주 에이픽이잖아요. 네. 근데 만일 내일 김정은 트럼프 만난다고 그러면 시선이 다 글리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예의가 없는 거예요. 예. 남의 잔치에 왔으면 31일 1일 와야 되는데 네. 29, 30 왔다 간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김 위원장을 만나면 연장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경주 에이펙의 흥행을 본다고 그러면 만남을 크게 불발을 크게 아쉬워할 필요는 없다. 그렇군요. 다음에 예. 충분히 트럼프 대통령이 만날 의지를 보였으니까 예. 이걸 시드머니로 해서 어떤 기초로 해서 향후 또 만날 수 있으니까 예. 또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말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크게 아쉬워할 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경주에 왔고 내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간다는 건데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다면 조금 연장할 수 있다 기간을. 그런데 정작 에이펙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는 31일 1일인데 예. 거기는 참석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장할 수 있으면 참석하면 되죠. 일정을. 예, 그러네요. 그리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죠. 예. 그러니까 리얼리티 본인이 주도하는 리얼리티 쇼 이게 사업이든 쇼든 아니면 정치든 다 관여가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다자 회의인 이 경주 에이펙의 n분의 1이 되고 싶지는 않고 네. 모든 시선 자기 볼일 다 보고 그냥 가겠다는 거죠. 그런데 예. 만일에 김 위원장과의 미팅이라는 빅 이벤트가 있으면 예. 연기할 수 있다 이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크게 아쉬워할 일은 아니다. 그렇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아쉬워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아쉽게도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이 불발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불발이라는 단어를 쓴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도 북한과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회동 여기에 대해서 안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 정보를 들었을까? 아니면 이 용어를 쓴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돌발적이고 예. 또 김정은 위원장 스타일이 도발적이기 때문에 아직 만에 하나 가능성은 남아 있어요. 네네. 그러나 오늘 북한이 서해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거든요. 예. 그 유엔 결의 위반은 아닙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내륙으로 쐈기 때문에 동해로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냥 통상적인 훈련이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다면 굳이 예. 이 와중에 통상적인 훈련이지만 북한 군부 2인자 박경천도 갔고 그것도 핵 탑재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 이 발언은 도발적이거든요. 예. 굳이 이런 여건을 만들 이유는 없죠. 하필 오늘. 그렇죠. 예. 뭐 만에 하나 아주 극적인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서 뭐 일종의 영어로 말하면 페이크, 뭐 이 약간 과장된 몸짓을 했다 그러면은 이해가 되지만 예. 그러기에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금 깜짝 상봉 미팅은 좀 멀어지는 분위기. 그렇군요. 또 이 대통령도 네.
이 상황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종합 판단하는 지위에 있는 분인데 예. 불발이라는 명확한 표현을 썼다 그러면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 방위비를 증액해서 자체적인 방위 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다 이렇게 언급했거든요. 그러니까 방위비에 대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면 미국의 방위비에 대한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글로벌 안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 유럽도 뭐 냉전을 끝나고 나서 샴페인 마시고 와인 마시면서 1% 정도밖에 안 쓰던 사람들이 예. 3.5 플러스 1.5% 5%까지 이제 5%는 조금 과장된 거고 예. 직접비 3.5%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국방비인가요? 방위비인가요? 국방비 방위 똑같은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같이. 우리는 이렇게 예. 봐야 돼요. 네.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이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국방비가 있고 네. 그런데 유럽은 국방비가 문제였거든요. 예. 보통 2%를 쓰기로 합의가 돼 있습니다. 나토 전쟁이 1%만 쓰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2%로 써라 했다가 러우 전쟁 터지니까 이제 3.5%까지 직접비, 간접비 1.5%까지 받아들였거든요. 예. 그다음에 일본도 증액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가 올해 2.32% 쓰거든요. 그럼 3.5% 쓰려고 그러면은 꽤 많이 올려야 되죠.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예. 첫째, 전시작전권을 환수해야 되고 그러면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두 번째, 사실상 북핵 위협이 현실화됐거든요. 한국형 삼축 체계를 포함한 북핵 대응책에 돈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지금 이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자주국방이거든요. 예.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허리띠를 졸라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3.5%를 낼 명분도 있고 필요성도 있고 당위성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안기백 국방장관도 빠른 속도로 올리겠다. 그렇기 때문에 방위비 증액에 대해서는 한미 간에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 예.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주한미군이 와 있는데 내는 분담금 문제 아직 안 나왔거든요. 네. 좀 이렇게 나눠봐야죠. 저 방위비가 주한미군 분담금까지 모두 포함하는지. 예. 그러니까 통상 방위비 분담금 그러면은 네. 우리는 헷갈리거든요. 예.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떨어져야 되죠. 그렇군요. 근데 일상적으로는 섞었으니까 저 표현이 주한미군 분담금까지 포함한 건지 아니면 우리 국방비까지인지 그건 모르죠. 책장 하나 더 넘겨봐야 알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또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그 모두 발언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언급을 한 다음에 전제를 달았어요. 아, 전에 대통령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라는 전제를 달면서 꺼낸 언급이 뭐였냐면요.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를 공급받도록 결단해 주십시오. 이렇게 네. 결단해 달라 이렇게 말을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젤 잠수함은 자막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서 북중 잠수함 추적에 제한이 된다. 예. 그러니까 사용 후 핵 연료를 재처리하고 우라늄 농축을 여기에 대해서 해결해 주면 핵 연료 공급이 허용이 되니까 재래식 무기를 탑재해서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말했거든요. 예.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준비된 발언 것 같아요. 아주 전략적인 발언이죠. 예. 왜냐하면 대상을 중국과 북한이라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은 북한, 중국은 한미의 공동의 경계 대상이거든요. 예. 안보적으로는. 예. 그러면 지금 이 핵 추진 잠수함의 연료 공급 그랬거든요. 네. 지금 우라늄, 예. 자연계에 있는 우라늄은 우라늄 광석에 0.05에서 한 0.5%밖에 우라늄이 안 들어있어요. 예. 그 0.5, 0.5에서 0.5까지 안에 우라늄 안에도 분열 물질 유라늄 235는 0.3%밖에 또 안 들어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골라내서 5%까지 농축을 시키면 원자력 발전소에 쓰는 원자력 그 우라늄 연료봉이 됩니다. 근데 이걸 20%까지 농축을 시키면 핵추진 잠수함에 쓸 수 있는 연료봉이 되는 거거든요. 예. 자, 핵추진 잠수함은 핵 분열이기 때문에 공기가 필요하지 않아요. 네. 디젤 잠수함은 디젤을 돌려서 축전을 해서 전기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물속에서는 디젤을 돌리면 산소를 잡아먹으니까 물 밖으로 나와야 돼요. 예. 그걸 스노클링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잠수함은 은밀성이 생명인데 들어가 있다 나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니까 이게 생존성이 떨어져요. 예. 근데 핵추진 잠수함은 핵분열이니까 공기가 필요 없잖아요. 이걸로 심지어 산소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10년 정도 자망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다음 답답하니까 그렇죠. 한 2개월 정도 자망하거든요. 네. 그러려니까 중국과 북한을 추적하려면 예. 장기간 자망이 필요한 핵추진 잠수함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5%가 아니라 20% 정도까지 농축된 농축우라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예. 우리가 농축 권한이 없어요.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한 이유가 최소한 일본의 허용치까지는 해달라 이런 뜻일까요? 일본이 예. 20%까지 농축을 허용권을 가지고 있고 예. 그다음에 사용 후 핵연료, 연료를 다 쓰면 연료봉을 끄집어내면 이게
다 타지 않은 연탄처럼 또 태울 수가 있어요. 네네. 재처리하면. 예. 그러면 여기서 우라늄을 회수할 수 있고 여기서 생성된 플루토늄을 끄집어낼 수 있거든요. 예. 두 개 다 연료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농축과 재처리를 해야만 예. 농축은 선행 핵 연료 주기, 그다음에 재처리는 후행 원자를 중심으로 연료 주기인데 이게 완성이 되는데 예. 농축도 못하고 재처리도 못해요. 일본은 줬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핵추진 잠수함 연료도 못 만들고 지금 쌓여 있는 여기 경주 마침 여기에 방패장이 있어요. 예, 방사능 예. 폐기장. 그건 저준이에요. 옷 네. 같은 거 이런 거. 근데 연료봉은 지금 쌓여 있거든요. 예. 이게 지금 포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재처리를 하게 되면 연료봉을 다 쓸 수 있으니까 이 재처리 이 고농축 고준위 방패장을 만드는데 여유가 좀 있고 예. 농축을 하게 되면 우라늄 농축의 평화적 이용도 되지만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지금. 그러니까 그걸 해달라는 건데 그럼 일본은 해주고 우리는 왜 안 해줬느냐. 예. 이 농축을 하면 이 5에서 20%까지는 저농축, 네. 90%의 농축하면 고농축인데 네. 이게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예요. 네. 그리고 히로시마에 떨어져 있던 리틀보이거든요. 재처리하면 나온 플루토늄이 나가사키에 떨어지는 펜맨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농축 권한과 재처리 권한을 가지면 핵 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확보되니까 사실상 전 세계에서 농축과 재처리를 허용해준 자유롭게 허용해준 국가는 미국이 원자력 기술을 준 나라 중에 일본이 사실상 유일해요. 아, 그래요? 우리가 되면 두 번째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예. 지금 중국과 북한을 이 견제하기 위한 네네. 핵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보고 사업 배치 3 예. 3,000톤급, 3,600톤급에 마지막에 4,500톤급인데 예. 요게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의도를 좀 얘기한 거고 예. 그러니 당신들이 도와달라 이 얘기를 하는 알겠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우라늄 농축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가져와야 될 권한인지를 중요하기 때문에 길게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나라도 코스피가 지금 뭐 4,000피 넘어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화랑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주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러니까 칭찬을 계속 해준 거예요. 오늘 계속 그 금관도 선물해주고 우리 대한민국도 투자 확대를 통해서 여러 경제 협력을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그 이른바 빌드업 칭찬이 돼가는 이유가 결론적으로는 관세 협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어떻게 이 분위기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분위기는 반반이네요. 예. 왜냐하면 지금 3인방 미국에서 관세 협상, 경제 문제, 무역 전쟁을 주도하는 게 베센트 재무장관, 예. 러트닝 상무장관, 그리아 USTR 무역대표부 대표거든요. 요 3인방이 지금 확대 정상에 다 참여하거든요. 네. 우리 측도 상대 파트너 다 참여해서 예.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자리인지 예. 아니면 난제가 있는데 그 협상에서 미국 측의 안을 우리한테 뭐라 그럴까 좀 더 이 압박을 하기 위한 어떤 자리인지 그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확대 정상회담에서 이 분위기로 봐서는 쉬워 보이진 않는데 네. 적어도 MOU 양해각서까지 체결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되는데 예. 어쨌든 트럼프 진영의 경제 3인방이 모두 참석하는 걸 봐서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을 계기로 뭔가를 좀 가시적인 결과를 내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미국이 내민 조건이 네. 부담스럽다. 예. 그러니 좀 쉽지 않다. 이런 입장이 지금 충돌하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협상이 늦춰지더라도 실패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언급했잖아요. 그런 기조로 가는 게 맞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 협상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금 양측이 충돌하는 부분이 3,500억 달러 투자 중에 예. 1,500억 달러는 비교적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조선 쪽이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조 발언, 에이펙 기조 발언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그 얘기했어요. 예. 한국을 콕 집었고 조선하고 협력을 얘기했거든요. 그다음에 이번 확대 정상회담에 모두 발언에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미국으로서는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발언 중에 어떤 대목이냐면은 예. 우리가 합의하지 못하면 네. 배를 못 만들 수도 이런 말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봤을 때 예. 조선업 쪽에서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양측이 큰 문제가 없는 것 같다. 예. 그럼 나머지 2,000억이잖아요. 2,000억 달러도 지금 거의 근접해 가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나오는 얘기가 8년간 250억 달러 분할 현금 투자. 네네. 그런데 우리 하는 이창용 총재 얘기는 그 4,200억 달러 외환 보이고 충격을 안 주고 우리가 1년에 이자나 배당이나로 해결할 수 있는 게
150에서 250, 예. 200억 달러다. 음. 한 200억 달러면 10년이겠죠. 150 정도 늘어나고 예. 요 정도 사이에서 지금 그 삿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거의 다 왔다고 봐야죠. 박사님 말씀해 주신 게 트럼프 대통령이 몇 가지 결단을 잘못하면 선박을 함께 건조 못한다. 한국과 함께 선박을 제조해 나가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선박을 우리나라와 꼭 연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걸 언급한 것 같고. 예.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그 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를 만났잖아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거든요. 굉장히 뭐 그 금색 골프공도 받았고 같이 마리논 헬기도 같이 타고 트럼프 대통령이 같이 타고 근데 와서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 회담 모두 발언에서 미일 관계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일 관세 협상도 언급했고요. 예.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관세 협상이 타결되기는 좀 요원하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그 양보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일본과의 관계를 언급한 거 보면 계속 밀어붙일 것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밀어붙이려고 하겠죠. 예.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까지 만일에 합의를 본인들이 원하는 합의를 해내면 이제 돌파력을 갖거든요. 그렇군요. 남은. 예.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 측 입장은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 예. 외환시장에 충격까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미세 조정은 필요한 것 같고 그러나 일본도 지금 끝난 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세부적인 이행 과정에서 5,500억 달러를 지금 풀어나가려면 사실 많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디테일,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네. 그리고 일본은 좀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카이치 총리가 역시 아베만 못하다. 네. 왜냐하면 단적으로 아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는 헬기를 타고 일본의 이즈모 상륙함, 예. 그러니까 뭐 항공모함 유사하게 생긴 상륙함이 내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다카이치 총리와 트럼프가 머리런을 타고 미국 항공모함에 내렸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럼 예. 이게 사실은 엄밀히 보면 일본으로서는 자존심이 좀 상하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모든 트럼프가 해주는 대로 원하는 대로 해준 것 같은데 예. 그렇다고 다카이치 총리가 향후에도 모든 일본의 국익까지 다 포기 감사하느냐 그건 아닐 것 같다. 예. 일단은 트럼프의 기분 맞추는데 최대한 노력을 한 것 같다. 아. 그러나 성적표를 들여다보면 일방적으로 퍼준 것밖에 없다. 아. 네, 일본은. 그러니까 예. 향후에 이제 주판을 튕겨 보겠죠. 예. 그러면 이행 과정에서도 잡음이 있을 수가 있다. 예. 그런 거고 우리는 음. 그 잡음을 막기 위해서 네. 체결 과정에서부터 지금 돌대로도 두드려보고 가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차이가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계 그 경주 에이펙의 시선이 집중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도 경주 오고 시진핑도 온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네. 세계가 다 주목하고 있고 네. 미중 지금 무역 그 불화가 마무리될 것이냐. 예. 내일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예. 지금은 뭐 그 김해 공항에서 열리는지 아무튼 그쪽에서 열린다고 하는데 아직은 정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대화가 오갈 것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 수 있을까요? 소문난 잔치 먹을 거 없다 일단. 아, 없습니까? 두 번째 맹수끼리는 서로 안 싸운다. 예. 왜냐하면 서로 치명상을 입히니까.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로 몰아붙여서 미중 관세 전쟁이 끝난 게 아니고 예.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지금 중국이 콩, 대두 예. 수입선을 바꿔버리면서 미국 농민들이 지금 위기에 빠져 있고 여기에 히토리까지 카드를 통제 카드까지 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럼 미국 첨단 사람이 모두 올스톱 하거든요.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게 100% 추가 관세였거든요. 예. 한번 헬타면 해봐. 그 이 둘 갖고 지금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퐁 부총리가 지금 미리 만났잖아요. 그때 나온 답안이 나왔잖아요. 1년 유예, 서로 유예. 예. 왜냐? 둘 다 서로 치고받으면 둘 다 상처를 받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일 극적인 합의가 나오기는 포괄적인 합의가 나오기 쉽지가 않다. 예. 상황 관리. 음. 그러니까 유예 일부 부분에서 진전, 향후 건설적인 협력 이 정도 그림이지 아주 극적인 무역 문제 타결. 우리하고도 타결이 안 되는데 지금 예. 그 중국이 되겠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트럼프 타코, 예. 트럼프 올레 치킨 아웃. 아웃. 예. 그러니까는 세게 밀어붙였지만 예. 그러나 계산된 셈법의 협상이 아니니까 예. 이행 과정에서는 많은 잡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오늘 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한미 정상회담의 어떤 결과 관세 협상이 타결이 될 것인가가 중요하고 또 내일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도 세계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저는 경주 야외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경주였습니다.